시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꼭 맞는 시술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17년간 진료해 오시면서 만족도가 높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고 느끼신 시술 5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5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이 턱살이나 이마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이 보통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재시술 가치도 높고 또한 통증이 거의 없어서 만족도가 정말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 의사들이 이 보톡스를 1순위로 꼽느냐? 또 자연스러운 인상 변화가 정말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닝 레이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미와 잡티 제거와 그 다음에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탁월하고요. 특히 다운타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반복 시술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 보통 알 수 있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그런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입니다. 이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탄력과 턱선 정리에 효과가 정말 좋고요.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증이 적고 시술 직후에 효과를 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항노화 리프팅으로 정말 인기가 좋은 시술입니다. 네 번째는 리쥬란 시술입니다. 리쥬란을 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잔주름도 완화되고요. 속건조라고 하죠. 이런 속건조에 보습도 강화시켜주고 탄력 회복에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은 분들이나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복합 노화 피부에 시술이 적합하고요. 3, 4회 시술 후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즉각적인 물광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피부 컨디션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리트오나 주베룩 등의 스킨 부스터인데요. 피부 재생과 수분 충전으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개선시켜주고요. 지속 시간이 길고 부작용이 조금 더 적어서 재방문 의사가 높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추천하는 순환만 시술의 5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주베룩 볼륨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시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병원에도 주베룩, 특히나 이런 주베룩 볼륨을 쓸 때 결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베룩 볼륨을 이런 피부에 주사를 할 때 결절이 안 생기게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을 얼마나 희석을 하느냐. 이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가루를 병원에서 시술 전에 생리식염수를 혼합을 해서 흔들어서 녹여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얼마나 희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희석을 했느냐, 그리고 시술을 할 때는 어떤 깊이, 피부에 얇게 아니면 피부에 깊게 어떤 주입 깊이의 시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양을 시술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시술 받은 분의 시술 관리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수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생리식염수를 8.8cc 정도 믹스를 해서 24시간, 저는 보통 48시간까지도 수화를 시켜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술 깊이예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을 채우는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나 리쥬란처럼 너무 피부에서 가까운 얇은 층에다가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뭉침이 더 심해져서 결절, 피부가 볼록볼록한 결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피하층에다가 진피, 아래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사이 에다가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결절이 예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 받은 분의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시술 받은 분이 시술 직후에 이렇게 피부를 막 마사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강하게 세안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주베룩 볼륨들이 뭉쳐서 오히려 또 볼록한 이런 결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화를 충분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술 깊이를 얼마나 깊게 적정한 깊이에다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 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 3가지가 결절 예방에 키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대신에 간편한 필러 시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17년차 전문의 입장에서 보실 때 부작용 위험 때문에 이 부위만큼은 필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네, 필러가 굉장히 간편하고 손쉬운 시술이긴 한데 제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간 주름을 피기 위해 주사로 시술하는 필러입니다. 왜냐하면 미간 부분은 이마와 눈 사이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삼각형 부위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필러를 넣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혈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혈관이 눈과 가까운 혈관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인 눈을 실명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간 부위에는 되도록이면 필러를 쓰지 않고 있고, 만약에 정 필러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주사로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긴 캐뉼라라고 하는 그런 긴 주사침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거를 저는 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간에 있는 주름은 필러보다는 보톡스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눈 밑인데요. 눈 밑에 애교와 우리가 눈물 고랑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필러를 놓아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얼굴의 피부 중에서 눈 밑 피부가 굉장히 얇은 피부예요. 그런데 이 필러 같은 것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눈 밑에 이렇게 바로 얇은 피부에 시술을 하게 되면 얘가 파랗게 비쳐 보이는 틴들 현상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필러들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오히려 눈밑이 너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간 부분이나 눈밑 부분의 필러 시술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로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팔자 부분, 그리고 턱끝 부분, 이런 턱선 부분들은 뼈 위에 필러를 놓는 건 효과도 굉장히 좋고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내가 무턱이라서 턱을 조금 더 빼고 싶거나 아니면 팔자주름이 심해서 팔자를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필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홈 디바이스 종류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런 기기들을 꾸준히 쓰면 정말 피부과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있나요? 이 홈 디바이스 레이저 장비들이 피부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레이저 장비들은 중요한 게 출력이거든요. 얼마만큼 강하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은 원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 하에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하게 들어간다 하면 멈추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홈 디바이스들은 최고 출력을 낸다고 해도 병원에 있는 디바이스의 최저 출력의 반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홈 디바이스를 계속 오랜 시간 하고 나면 병원에 있는 디바이스만큼 효과적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LED 장비들 있죠. 뭐 빨간 빛이나 아니면 파란 빛을 나는 LED 장비들은 이런 빨간 빛을 내는 레드 LED 같은 경우에는 피부 회복, 그 다음에 팔자 주름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 빛을 내는 블루 LED 같은 경우에는 염증 완화에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LED들을 피부에 집에서 적용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집에서 하십시오.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하시되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효과는 그거는 집에서 받으신 레이저 기계들은 꾸준히 하세요. 그냥 관리 용도로 하시고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시면 병원 오셔서 시술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피부를 지키면서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네,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 보통 러너스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더 늙어 보이고 더 노화가 온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늙어 보이니까 러닝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운동을 하시면, 러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 건강을 지키면서 피부결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화장하고 러닝하기입니다. 이런 화장을 하고 러닝 하다 보면 이 화장품 성분과 내가 러닝하면서 나오는 땀 성분이 섞여서 피부에
적인 자극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자극 물질이 모공을 막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다고 제대로 세안을 하지 않고 바로 잔다. 그 다음에 땀이 난다고 그냥 문지른다. 이러면 오히려 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확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러너 스페이스가 나오는 게 이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예방을 하고 러닝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 해가 뜨기 전 9시 전이나 아니면 해가 진 이후 저녁 6시 이후에 러닝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러닝할 때는 꼭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고 러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간 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팔토시 꼭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건 러닝용 운동용 마스크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용 마스크를 하시면 통기성은 확보가 되고 대신 자외선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그런 운동용 마스크가 있으니까 꼭 착용하시고 러닝하시면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러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홈케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홈케어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어나셨어요. 정말 내 몸, 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홈케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홈케어 디바이스는 내 얼굴 관리에 정말 1등 공신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조금의 병원에서의 시술과 관리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는 홈케어는 오히려 내 얼굴을, 내 피부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홈케어를 하기 전에 꼭 제대로 된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홈케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이었습니다.